내가 끓이는 건 국이 아니라 백성들의 미련한 눈물일 뿐이다. 맛으로 조선을 삼키리라. 최건의 압도적인 기세와 이국적인 향신료의 공격에 명희는 잠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죽이는 칼이냐 살리는 칼이냐. 임금은 땀을 흘리며 육개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임금의 막힌 기혈을 뚫어버린 육개장 한 그릇의 기적. 최건의 몰락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명희의 칼질 한 번에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기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도령입니다. 오늘은 궁궐수락관을 뒤흔든 밥 한 그릇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늙은 소고기 한 덩이가 천하의 명검을 이기고 임금의 눈물을 끌어낸 그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희망이 뒤얽힌 조선시대로 떠나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흉년으로 피폐해진 땅에서 희망을 요리하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조선 팔도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끼니를 굶는 날이 이어지면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곳곳에서 생겨났죠. 저작거리에는 활기 대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비극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밝히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저작거리 한편에 자리한 강산 요리학당이었어요. 이곳을 운영하는 26의 명의는 단정하게 묶어 올린 검은 머리에 동그란 눈매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명의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강인함과 따뜻함이 함께 배어 있었답니다. 그녀의 허리에는 조리용 칼집이 차여 있었고 넉넉한 품에 한복 저고리와 치마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명희는 스승연화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매일같이 솥을 걸었어요. 비록 변변찮은 재료, 산에서 캐온 나물 몇 줌과 거칠고 질긴 말린 시래기뿐이었지만 그녀의 손을 거치면 그 모든 것이 마법처럼 생명력을 되찾았어요. 구수한 국밥 냄새가 연기처럼 학당 밖으로 퍼져나갔고 그 냄새를 맡은 이들은 하나둘 학당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명희가 정성껏 끓여낸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지친 영혼에 위로와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기적과도 같았어요. 어린 돌쇠는 명희의 학당 앞에서 배고픔을 잊은 채 국밥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언젠가 자신도 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명희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담긴 음식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잊었던 웃음과 희망을 되찾아 주었어요. 강산 학당은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성지나 다름없었답니다. 강산 학당의 온기가 가득하던 어느 날, 유배지에서 돌아온 최건이 권력을 등에 업고 한양으로 입성했어요. 그는 권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거듭나 있었다. 기름을 발라 뒤로 매끄럽게 서구식으로 깎은 신식머리. 날카롭고 음흉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얇고 비열해 보이는 입술 위로는 콧수염이 길러져 있었고 화려한 비단 도포의 옥대, 그리고 새롭고 날카로운 장식의 검을 차고 있어 그 위세가 대단했어요. 아이고, 저 머리 좀 보게. 진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였거늘 최대감이 상투를 잘라냈단 말인가?
단발령 때도 끝까지 버티던 양반이 유배지에서 돌아오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되었구먼. 기름기 흐르는 저 짧은 머리카락이 꼭 외놈들 앞잡이 같아 소름이 돋네. 권력을 지켜주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이 짧아진 머리카락만큼이나 빠르고 날카로운 자들만이 살아남는 법이지. 그의 교활하고 냉정한 표정은 보는 이들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최건은 민심을 현혹한다며 강산 학당을 위험한 곳으로 치부했어요. 백성들이 명의의 투박한 음식에 위로를 얻는 것이 자신의 권력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어요. 진귀한 산의 진미와 서역에서 들여온 신기한 기술들로 임금의 눈과 귀를 현혹했죠. 50대 중반의 왕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깊은 팔자주름과 초췌한 눈빛에서 고뇌가 엿보였어요. 최건은 명의의 학당에서 나오는 구수한 냄새와 소박한 음식들을 비웃었어요. 왕 앞에서 화려하고 이색적인 요리들을 선보이며 명의의 음식을 하찮게 여기는 듯 보였어요. 최건의 압력은 점점 거세졌어요. 그는 명의의 학당을 압수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세력을 위한 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을 꾸몄답니다. 최건의 탐욕이 학당을 덮치고 관아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명의의 강산 학당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최건의 비열한 계략을 감지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이 학당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막막했죠. 더 이상 쓸데없는 희망으로 백성들을 현혹하지 마라. 명희야, 내 그 투박한 국밥 한 그릇이 이 도탄에 빠진 조선을 구할 거라 믿느냐? 내일이면 굶어 죽을 백성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비겁한 희망을 심어주지 마란 말이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현혹이고 기만이라. 최건의 차가운 목소리가 명희의 귓가를 스쳤어요. 하지만 명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향한 그의 무도한 시선의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최건은 강산 학당을 폐쇄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학당이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선동하고 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명의를 압박했죠. 저작거리 곳곳에는 학당의 음식이 백성들의 기운을 빼앗고 병들게 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어요. 동시에 최건은 궁궐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애썼어요. 그는 이국에서 들여온 진귀한 식재료와 화려한 조리법을 선보이며 왕실 어른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으려 했어요. 산의 진미와 기이한 향신료로 가득한 그의 요리는 잠시나마 궁궐의 침체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명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강산 학당의 문을 활짝 열고 가난한 백성들을 맞이했어요. 배고픔에 지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에게 명희는 단지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넘어 고된 삶을 이겨낼 작은 희망과 온기를 전했어요. 명희는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투박한 재료들로 정성껏 금식을 만들었어요. 죽어가는 소에서 얻은 마지막 고기 한 점, 밭에서 캐낸 거친 뿌리채소, 강가에서 건져 올린 몇 마리 물고기로도 그녀는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죠. 그 투박한 음식은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는 위로와 같았어요. 학당에는 점차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명희에게 요리를 배우는 백성들은 자신들도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기쁨에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음식은 다시 주변의 이웃에게 전해지며 굶주림으로 얼어붙었던 민심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었죠. 어느 날 학당을 찾은 늙은 농부가 명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손에는 밭에서
막해는 무몇 개가 들려 있었어요. 농부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며 연신 미안해했지만 명희는 그 물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또 마당 텃밭에 심은 고추를 정성껏 말려 품 안에서 붉은 고추 한 움큼을 꺼내 놓고 간 동네 순돌 어멈에 내미는 손과 눈빛 보입니다. 스승님, 이건 작년 떼약볕 아래서 자식처럼 키운 고추입니다. 흉년이라 귀한 것이니 이걸로 우리 백성들 속이라도 뜨끈하게 데워 주십시오. 명희는 그 고추의 선명한 붉은 빛을 보며 억눌린 백성들의 뜨거운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나눔은 최건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백성들의 굳건한 마음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백성들의 마음 속에 명희는 이미 단순한 요리 선생을 넘어선 존재였어요. 최건의 계략이 더욱 거세질수록 백성들은 더욱 명희의 학당으로 모여들었죠. 그들의 진심이 담긴 소리와 작은 나눔이 최건의 차가운 계략에 맞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최건은 자신의 권력과 부귀로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에게 쉬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교활한 술수는 명희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죠. 최건의 얼굴에는 점차 당혹감과 분노가 서렸어요. 그는 자신이 깔보고 무시했던 백성들의 연대가 생각보다 강인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명희의 존재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죠. 그는 결국 모든 상황을 뒤엎을 한 수를 두기로 결심해요. 직접 명희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최건의 관계는 결국 명희에게 피할 수 없는 시험대를 안겨주었어요. 그의 교묘한 압력과 왕실 어른들의 호기심이 더해져 명희는 결국 임금 앞에서 최건과 요리 대결을 펼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은 한양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죠. 임금은 오랜 병으로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초췌했고 깊은 팔자주름은 고뇌의 흔적을 말해주었죠. 나라 전체에 드리워진 흉년의 그림자처럼 임금의 건강 또한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기력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운을 되찾아 줄 특별한 음식을 찾고 있었어요. 내 목에 걸린 이 응어리를 녹여줄 리는 정녕 없단 말이냐. 임금의 낮은 신음은 연회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결의 날 궁궐 연회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펼쳐졌어요. 그때 최건의 조리대가 공개되자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갈라진 얼음산 속에 갇힌 거대한 철갑상어가 촛불 아래서 은빛 비늘을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식재료가 아니라 명희를 집어삼키려는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옆으론 피보다 붉은 서역의 사프란과 짐승의 뼈를 단숨에 끊어낼 거대한 육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건의 공간은 요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상대를 베어 넘기기 위한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임금께서는 초췌한 안색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으셨죠. 최건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듯 진귀한 식재료들을 눈앞에 늘어놓았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비싼 향신료와 남쪽 바다에서 공수해온 귀한 해산물들이 그의 조리대 위에서 번쩍였죠. 그의 요리는 화려함과 이국적인 향으로 임금의 시선을 사로잡으려 했어요. 명희야, 이것이 바로 권력의 맛이다. 땅을 기어 다니는 내 놈의 비루한 나물 따위로 감히 이 바다의 황제를 대적하려느냐? 내가 끓이는 건 국이 아니라 백성들의 미련한 눈물일 뿐이다. 최건의 압도적인 기세와 이국적인 향신료의 공격에 명희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조리대는 최건의 화려함 앞에 한없이 초라해 보였죠.
백성들과 함께 나눴던 익숙한 식재료들 뿐이었죠.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스승 연화의 자애로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연화는 늘 명희에게 진정한 음식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명희는 품 안에서 낡고 무딘 강산의 칼을 꺼내 쥐었습니다. 스승님, 보십시오. 저 화려한 칼날은 고기를 죽이지만 저는 이 무딘 칼로 조선의 숨통을 살려내겠나이다. 명희는 백성들이 흉년 속에서 겨우 지켜낸, 그러나 너무 질겨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늙은 소의 고기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모두가 버리려던 그 질긴 살점 위에서 명희는 꺾이지 않는 백성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최건이 내세운 화려한 이국의 재료들에 맞설 그녀만의 단 하나의 무기가 바로 이것임을 직감했죠. 결국 명희는 그 늙은 소고기로 육개장을 끓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핏물을 뺀 고기를 가마솥에 푹 고아내고 들녘에서 구한 고사리와 토란대를 듬뿍 넣어 매콤한 양념으로 깊은 맛을 낼 생각이었습니다. 이 육개장 한 그릇에는 백성들의 시린 아픔과 명희의 간절한 정성, 그리고 스승 연화의 지혜가 모두 담길 터였습니다. 전하, 소인 비록 천한 신분이나 오늘만큼은 조선의 백성을 대표하여 이 국 한 그릇을 올리고자 하나이다. 명희는 임금과 최건, 그리고 숨 죽인 채 지켜보는 대신들 앞에서 늙은 소고기로 육개장을 만들겠다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육개장이라. 실로 소박하구나. 허나 흉년의 고통을 아는 내가 올리는 국 한 그릇에 어떤 비책이 숨겨져 있을지 짐작이 가는구나. 한번 해보아라. 전하, 저토록 천한 재료로 어찌 전하의 옥체를 보하시겠나이까? 소신은 이국에서 공수한 진귀한 약재와 바다의 황제를 바쳐 전하의 잃어버린 기력을 단숨에 되찾아 드릴 요리를 준비하였나이다. 임금의 측근들은 물론이고 조정을 장악한 대신들까지 명희의 무모한 선택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혀를 내둘렀죠. 과연 명희의 소박한 육개장이 최건의 화려한 공세에 맞서 임금의 다친 마음과 막힌 기운을 열 수 있을까요? 그 승부의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과 대신들, 그리고 최건의 측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금과 대신들, 그리고 최건의 측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기근을 견디느라 질겨질 대로 질긴 늙은 소의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다스려라. 모두의 시선이 돌덩이처럼 단단해 보이는 소고기 덩어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저 질긴 것이 과연 사람의 입안에서 녹는 음식이 될 수 있을지 연회장에는 의구심 섞인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슬퍼런 위압감을 주는 최건은 오만한 미소를 띠며 비단으로 감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역의 장인이 벼렸다는 은빛색 칼 중식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촛불을 머금은 칼날은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안광을 뿜어냈죠. 그는 이 칼로 질긴 고기를 힘으로 지식여 정복하겠다는 듯 포악한 기세로 중식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최건의 손놀림은 화려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칼을 휘두르는 그의 동작은 능숙했으나 그 안에는 재료에 대한 예우 대신 오로지 압도하겠다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와 달리 명희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자신의 칼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수만 번 갈고 닦여 제 몸을 깎아낸 강산 학당의 낡은 칼이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스승의 손때와 고단한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고 유선형으로 휜 칼날은 무뎌 보였으나 형언할 수 없는 기품을 풍겼습니다. 최건의 번뜩이는 새 칼은 권력과 문물의 상징처럼 빛났고 명희의 투박한 칼은 백성의 지혜가 깃든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이 극명한 대비에 의아해하며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명희는 낡은 칼을 쥐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칼날의 무게를 넘어 고기가 품은 생명의 숨결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반면 최건은 이미 거친 숨을 내뱉으며 고기를 사냥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죠. 두 요리사의 상반된 태도 속에서 수락관의 공기는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배는 자와 살피는 자의 진검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건은 거침없이 새 칼을 늙은 소고기에 내리찍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과는 달리 날카로운 서역의 칼날은 질긴 고기의 근육에 막혀 비명을 지르듯 미끄러졌습니다. 억지로 힘을 가할수록 고기는 처참하게 찢기고 뭉개졌으며 도리어 더 질긴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최건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서역의 칼은 단지 날카로울 뿐 조선의 땅에서 고단하게 늙어온 재료의 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라? 칼이 안 들어간다. 당황한 최건의 얼굴이 흙빛이 되는데 명희가 다 부러져가는 낡은 칼을 쥐고 조용히 눈을 감는 모습. 이때 명희가 꺼내든 건 수만 번 갈아 무뎌진 낡은 칼 한 자루. 모두가 비웃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명희의 손길결을 거스르지 않는 흐름 반면 명희는 깊은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칼을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낡은 칼은 거짓말처럼 질긴 힘줄 사이를 귀신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고기가 스스로 길을 내어주듯 칼날은 물 흐르듯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단단했던 근육과 지방 그리고 질긴 힘줄들이 결대로 섬세하게 분리되었습니다. 명희의 손놀림은 결코 빠르지 않았으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이들은 숨을 죽이고 명희의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칼에서 뿜어져 나오는 숙련된 장인의 기운은 최건의 새 칼이 만들어낸 엉망진창인 고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제야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칼의 날카로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날카로운 날이 아닌 오랜 시간 재료를 대하며 쌓아온 경험과 숙련된 손길, 그리고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낡은 칼이야말로 질긴 고기를 보약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명희에게 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정성과 철학을 담은 또 하나의 심장이었습니다. 최건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듯했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명희의 손끝에서 꽃잎처럼 분리되는 고기 조각 하나하나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토록 낡은 칼에 저런 지혜가 숨어 있을 줄이야. 무딘 날이 오히려 고기의 결을 살리는구나. 좌중의 시선은 명희가 보여주는 그 숭고한 칼놀림에 사로잡혀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명희의 숙련된 칼솜씨.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힘이나 화려함이 아닌 재료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아직 요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손질이 과연 어떤 전설적인 맛으로 탄생할지. 수락관의 뜨거운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손질한 고기에 백성들이 건넨 핵고추,
가루를 듬뿍 뿌렸습니다. 무색무취한 최건의 요리와 달리 명희의 손끝에서 탄생한 붉은 고추기름은 가마솥 안에서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가마솥에서 푹 익혀진 소고기 덩어리를 꺼내 기름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고기를 고기 결 방향대로 찢어 놓았어요. 찢어진 고기를 가마솥에 넣어 끓이는데요. 돌쇠네가 준 고추를 빻아 고추기름을 만들어 놓은 병을 가지고 온다. 가마솥에 고추기름을 넣는다. 펄펄 끓는 육수 위로 붉은 기름이 번져가는 모습은 마치 고통받던 조선의 대지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것과 같았습니다. 흉년 속에서도 쟁기를 끌던 늙은 소를 눈물로 내어주던 노부부의 거친 손, 그리고 이거라도 보태달라며 고사리를 건네던 돌쇠의 맑은 눈망울이 스쳐 지나갑니다. 명희는 가마솥에 고사리와 토란대, 대파를 넣는다. 나으리 깨는 버려진 고기와 흔해 빠진 잡초이지 모르나 저에게는 이 강토를 지켜낸 백성들의 끈질긴 목숨줄입니다. 솥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최건의 서역 향신료, 냄새를 집어삼키며 대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파도처럼 밀려나갔습니다. 최건의 요리는 정교했으나 임금은 한 조각을 맛본 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였기 때문입니다. 뚝배기에 담겨진 매콤하고 뜨거운 기운. 육개장 이것이야말로 차갑게 식어버린 조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맛이로구나. 임금은 고개를 숙여 육개장을 땀을 흘리며 육개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냈습니다. 만개처럼 뿌옇던 임금의 정신이 맑게 깨어났습니다. 임금은 땀을 흘리며 육개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냈습니다. 명희야, 이 고기는 늙고 질기며 나무른 사냐의 잡초 같거늘 어찌하여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힘이 나는 것이냐? 최건은 명희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맛본다. 이내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다. 전하, 이 육개장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로 끓여낸 것입니다. 백성의 염원이 전하의 기운을 깨운 것이옵니다. 내 놈의 요리에는 백성의 기름진 고열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명희가 흙먼지 속에서 백성을 달랠 때 너는 이국의 향료를 사들이려 관아의 곳간을 열고 백성들을 쥐어 짜지 않았느냐?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내 놈은 음식이 아니라 탐욕을 올렸으니 숙수의 자격이 없다. 당장 저 자를 끌어내어 그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엄벌에 처하라. 단순히 배를 채우는 국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자부심이었고 다시 일어설 용기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육개장 위로 비로소 조선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허허, 여러분, 명희의 육개장 한 그릇으로 마음까지 든든해지셨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의 눈물과 정성이 모여 임금님까지 일으켜 세웠으니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지요.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게 굴어도 우리를 살리는 건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한 그릇이라는 걸 명희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야담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 이도령은 더 만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만나게들 보내시게나.